자, 종목 브리핑, 금요일 종목 브리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관심 갖고, 장중에 또 특징으로 좀 잡아본 종목이 어떤 거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뭐 막 변동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데, 오늘 볼 종목 브리핑은 블랙박스.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 그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능은 아니겠죠. 교양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교양 프로 중에 하나, SBS에서 방영되는 그 블랙박스로 가지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김구라 씨가 하는 게. 여러분들도 블랙박스를 보셨겠지만은, 영상을 보시면은, 야, 이 교통사고가 정말 엄청난 사고들이 많잖아요. 정말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블랙박스 차량에 다는 경우가 예전에는 불과 얼마 없었습니다만 엄청난데, 블랙박스 뉴스를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오른쪽에 자료를 보시면은 그 다나와라고 해서 다나와 통계에서의 블랙박스 제조사별 판매추입니다. 최근 2017년 3월 달에 블랙박스 제조사별 판매추에서는 팅크웨어 아이나비 제품이 점유율이 29.8% 거의 30% 육박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다음에 파인디지털의 파인뷰가 18%고 루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회사들이 있는데, 그 작년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0만 대를 블랙박스가 판매 돌파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전년도 12월 2일날 나온 기사였는데요. 국내 시장만 봤을 때 국내 시장만 연평균 전년도 대비해서 10% 15% 그래서 200만 대의 최초 돌파를 했는데, 올해도 10% 이상의 성장은 볼 것이다라고 합니다. 220만 대 정도 예상은. 그동안에 블랙박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었는데요. 200여 개였다고 합니다. 저도 200여 개까지는 몰랐는데, 200여 개가 넘는 업체였는데 50여 개를 줄어들었고요. 주요 업체로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팅커웨어, 아이나비, 강소라 씨가 배우 광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동인 시네마, 파인디지털, MC넥스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에, 여러분들도 차량보험 가입하시다 보면 블랙박스 설치된 거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할인 적용 받는 것 때문에. 블랙박스가 등록된 것이 580만 대고요. 미등록된 게 120만 대. 총 블랙박스 하여튼 차량이 700만 대 정도로 추정입니다. 추정일 수밖에 없고요. 추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내 등록된 차량만 한 2200만 대인데, 그 중에 30%가량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블랙박스 많이들 달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고차들도, 구형차들도 블랙박스는 많이들 설치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 내비를 많이 활용합니다만, 카카오 내비라든가, 김기사, 여러 가지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는 꼭 달아야 되니까요. 블랙박스의 최근 성장 속도는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난립돼 있던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상위 업체들 위주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판매 점유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위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들 독식하고 있죠. 팅크웨어라는 회사를 그래서 점유율 1위인 팅크웨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팅크웨어의 보시면 종속회사 중에서 2016년도 9월 20일에 설립이 된 데가 있습니다. 북경 싱커웨이. 팅크웨어보다 싱커웨이가 더 바람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건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똑똑 문 두드리는 겁니다. 중국 시장 하면 또 일단은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기대감은 확실히 크겠죠. 얼마나 또 팔릴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요, 베스트바이라든가 월마트, 아마존,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샘스클럽이라고 하는 대형 유통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도 대형 유통 온라인 매장에서 한 전체 매장 다 합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도 블랙박스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중국에 이제 전년도에 설립을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매출처가 확보가 되는 시장이니까 그 기대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저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현황인데요.
저 150억의 사채 발행은 전환했습니다. 전액 상환을 했고요. 다만 신주증권 워런트죠. 워런트는 불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 행사 가능 주수가 대략 73만 주입니다. 물량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거는 이제 행사가액이 이제 11,800원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저 워런트는 전액 상환된 사채권자들이 그냥 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들도 분명히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손해보면서 저 워런트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 부분은 결국 행사가액 기준에 11,800원 기억하시게 12,000원 나갑시다. 12,000원 기준에서는 중요한 가격의 의미를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지 형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 매출은 그냥 블랙박스입니다. 뭐 내비게이션 이야기보다도 확실히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지도 플랫폼의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이 블랙박스로 얼마나 많은 매출의 판매를 올리느냐 그게 관건이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뿐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관점은 유효하겠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블랙박스 성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좀 하나의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팅크는 실적의 내용을 보면요,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1,700억, 1,700억, 1,500억, 1,500억, 1,800억 대였는데요. 올해 일단 전망치는 저게 꼭 믿을 만한 거냐? 믿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망치 자체가 2천억대인데 연평균 지금 10에서 15%의 블랙박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올해도 그렇게 친다면 매출액 자체는 2천억 원의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또한 최근에 팅크의 제품들을 보면은 블랙박스 인기 순위들을 보면은 고가형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예. 뭐 화질이라든가 화질뿐이 아니라요. 뭐 사각지대 전면 후면 다 찍는 거, 기능의 어떤 고기능성의 제품들이 요즘 인기 제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포인트죠. 영업이익은 51억이 2012년도, 2016년도에 5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초록색 구간 대략 18,000원 구간이고요. 이 하단이 이제 1,000원 구간이 11,000원 구간인데 지금 요 박스 구간에서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그럼 실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도나 또는 2016년도가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본다면 주가는 2012년도에 가장 높은 24,000원대를 찍어줬고 2015년도에 2만원대를 찍어줬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올해가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관점이라면 분명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설비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에 따르면 이제 설비 투자 분야 부분에서 올 상반기 상당히 높게 좀 얘기를 해놨거든요. 발표를 해놨는데 동향을. 그리고 그 설비 투자는 IT 쪽이에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이 보시면 설비 투자 내역에 있어서 왼쪽하고 오른쪽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보면 랜드 플래시 SK하고 삼성에서 뭐 이제 투자 전년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주목할 것은 반도체보다는 우선은 이제는 올레드를 보는 거죠. 올레드가 삼성은 중소형 모바일의 시장 점유율이 98%고 대형 쪽은 LG 플레이가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쪽은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올 3분기부터 양산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중소형 쪽은 LG 디스플레이인데 삼성에서 또다시 투자를 또 해 나갑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이렇게 또 연이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간다는 거,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 디스플레이는 올레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월 1만 장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라면 그 설비 투자 비용이 대략 1조입니다. 1조 우리 돈으로 3만 장이다. 3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5만 장이다. 5조 정도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왼쪽에 D램과 플래시 메모리, 올레드 LCD인데요. 여전히 뭐 디스플레이에서 LCD의 점유율은 높습니다만 품목별 올레드가 어쨌든 점진적이든 뭐 가파르든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하나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산업이라고 봐야지 사양 산업은 아니다. 다만 투자가 지연이 되거나 뭐 이런 관점에 있어서의 좀 다른 그 상황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뿐이죠. 방향 자체에서는 확실히 낸드 플래시하고요,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하고 올레드는 성장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인데요. 여전히 애플은 올레드의 채택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공급처가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자체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상황이라서 애플도 계속해서 하반기 뭐 9월이나 8월, 9월에 나오는 것이 올레드 일부 채택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활한 공급처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올레드에 관련돼서는 일본 업체나 중국 업체들이 아직 우리나라하고의 기술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사리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에서 올레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레드 업체에 관련된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이라든가 경쟁력이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이제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출하량의 성장 속도보다는 스마트폰의 올레드 패널의 출하량의 그 성장 속도율이 굉장히 높죠.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갤럭시 외에 다른 패널들은 사실상 올레드를 채택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처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처가 확대되고 양산이 늘어나면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의 패널은 올레드 패널로 거의 대부분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프리미엄 제품들은 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주목할 포인트고요. 올레드 뉴스 중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발췌해 봤는데요. 올레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유비 리서치에 따르면 스마트폰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부품 소재 시장의 규모가 올해요. 저게 9조 2021년도 때는 43조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올레드 부품 소재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서는 올해 말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저거예요. 아산 사업장 L7 라인이 있는데요. L7 라인을 6.5세대로 올레드로 전환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올레드들이 단기 급등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조 원 정도 양산이 월 3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 4분기에는 장비들이 다 반입되고요. 내년 1월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월 3만 장 내년 1월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계획이. 그게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그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삼성에서 올레드 전환에 대한 3조 원 투입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3조 원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내년 1월엔 3만 장이 되고요. LG 플레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양산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구미 E5 라인 현재 시험 가동 중이고요.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 8, 9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그것은 이제 애플 쪽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블라인드 공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 알려진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즈 E6 라인도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전차적으로 올레드 중소형 쪽, 대형 쪽은 되어 있는데 중소형 쪽에서의 패널 양산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키워나가는 게 LG 디스플레이의 관점일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더 확장하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올레드에 관련된 것은 하나라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간다라고 해서 답답해할 게 아니라 올레드는 가는 건데 누가 더 오래 잘 버텨내느냐예요.
그리고 구글이 LG 디스플레이하고의 올레드 공급에 대한 협상을 얘기 나오는데요. 저기 이제 LG 디스플레이 한 1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 나오는데 그 삼성하고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구글의 그 영향력은 하드웨어 쪽은 별로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워낙 막강합니다만, 일단 저건 뭐 긍정적인 소식이 있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어떤 관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주가가 못 가고 있어서 답답하겠지만, 실상은 올레드의 신규 확장이 계속 이어지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관점이라서 향후 2-3년 내는 2-3년간은 계속 주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LCD는 중국이 가져가더라도 고프리미엄 쪽에서의 올레드는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짱 먹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올레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올레드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대형 패널 쪽이 아니라 스마트폰 쪽이에요. 중소형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독과점이라고 해요. 뭐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 업체나 중국 업체들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쟁력을 갖춘 곳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대형 패널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소형 스마트폰 쪽에 양산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면, 뭐 지난번에 한번 그 올레드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늘 종목 프리페이션에 또 한번 간략하게 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SFA 같은 경우는요, 자동 물류, 공정 자동화예요. 그래서 공정 자동화니까 그게 뭐냐면, 공정 자동화는 뭐 올레드 기판의 이송이라든가 또 분류 저장하는 거고요. 이게 관련된 경우에 SFA가 1등이라면 탑이라면 노체 시스템즈, 토탭 이런 게 같이 공정 자동화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 뭐 서비스 투자 나오면 당연히 1등은 SFA가 관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P 시스템 올레드 봉지 장비, 예? 봉지 증착 장비를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핵심으로 올레드 쪽에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면은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열처리 장비,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중점적인 회사가 되는 거고요.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레이저 수리하는 장비가 되는 거고요. KC텍 TMS 같은 경우가 세정 장비, 습식 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위가입필수하고 ICD는 건식 장비, 드라이 해처, 건식입니다. KC텍과 TMS는 습식 장비라면 원위가입필수하고 ICD는 건식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처리 장비는 아까 얘기해드렸고, 근데 검사 장비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측정 및 검사 장비가 HB 테크놀로지, KMAC, SN6, 프리시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필름 부분에 있어서는 SKC 코오롱 PI, 그 다음에 신화 인터텍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기물에 있어서는 덕산 네오록스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이것이 이제 블라인드 공시 방식이라서 실질적으로 그 부품 업체들이, 장비 업체나 부품 업체들이 계약 내용을 공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여러분들이 풍문으로만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체크해야 되고, 주가의 어떤 흐름에서 그런 뉴스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급과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 또 정보를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그 업황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했나요? 네.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그래서 올레드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몇 개만 살펴볼 겁니다. 우선적으로 열처리 장비가 핵심이잖아요. 테라세미코나 비아트론에 대해서는 과거 스포트라이트 시간에도 공개를 해드리고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코멘트를 좀 더 달아드리면 테라세미콘, 삼성의 LCD 아산 사업장 L7라인 올레드 전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게 3월 27일입니다. 그때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고 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정보에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각종 코스닥의 내용들의 정보를 다 빠를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그 정보를 해석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인됐다면 알려졌다면 그 다음에 주가 추이를 어떻게 갈 거냐 흐름을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올해 그 안에서의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월 3만 장을 찍어낸다면 일정 부분 위에서는 분명 그 안에서 매출이 올해 발생할 거고 또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게 나오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이제 25,000원대가 중장기적으로 지지형태를 봐야 되겠죠. 만약 어떤 일시적인 이유에 있어서 하락을 했을 때 그 일시적인 하락이 나쁜 악재가 아닌데 가격의 변동만 나왔을 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긍정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때 대량 거래가 터진 거는 이제 이 테라세미콘이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했죠. 블록들이어서 원익 IPS가 전체 다 지분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원익 IPS하고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언제 향후에도 한번 그것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수급이 나타났다는 점. 25,000원 중장기적으로 지지 형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뭐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킨 이후에 뭐 눌림이 나올지, 몇 프로 기간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간다라는 거죠. 결국 간다라면 눌림목 자리들을 잘 공략할 준비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바입니다. 테라세미콘. 장비업체에서는 일단 오늘은 테라세미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필름업체인데요. SK시코롱 PI 스포트라이트 그 교육 내용에 스포트라이트 코너 시간에 한 40여 분간 집중적으로 달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심층 분석은 거기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종목 브리핑에서는 코멘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들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미드 필름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올레드 스마트폰 확산 시에 하여튼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플렉시블 스마트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올레드죠. 휘는 것이 나오면 지금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걸음마잖아요. 상용화 단계가. 엣지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향후에 정말 스마트폰 뿐이 아니라 다양한 그 경량화된 기기들이 IT 기기들이 휘어서 완전 돌돌돌 두루마치 말거나 휘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때는 이 SK시코롱 PI의 폴리미드 필름이 엄청난 곽강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몇 년간은 지속해서 봐야 돼요. 아까 요 자료의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요 모바일용 올레드 부품 시장의 규모가 9조 원인데 올해 전망이 9조에서 10조 원대인데 향후 2025년도까지 40조라는 전망이 있다면 사실 2021년도까지는 추구장창 SK시코롱 PI는 빠지는 해도 있겠지만 분기별로 하락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하락하는 1년도 있겠지만 저 시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방만 봐주는 게 맞다고 봐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디서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악재가 아닌 이상 하락마디들은 눌림목이라고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또 기관 순매수가 공개가도 3월 27일 아까 보셨다시피 테라세미콘 들어올 때 같은 시기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은 신화인트텍입니다. 이 신화인트텍은 사실상 LCD 광합필름 쪽이라서 올레드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환골탈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LCD에서만은 안 되니까 이제 성장되는 고프리미엄 쪽에서의 올레드 시장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자 LCD 시장에서 이 회사의 광학필름은 상당히 강점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레드로 이제 점진적으로 가고 LCD는 중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고전을 한 상황인데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말입니다. 신한인터텍이 일정 부분 올레드 사업부의 실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난해 매출액 올레드 부분 전체 총 매출액은 2,000억 원대인데 2,100억 원대인데 저건 대부분 다 LCD 쪽이었거든요. 올레드 사업부에서 176억이니까 뭐 10%는 좀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어떤 거였냐면 이 보호필름인데요. 보호필름 블랙 차광 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매출이 적었냐면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이 올레드 쪽에서의 테이프죠. 테이프가 잘못 오타가 났네요. TAP인데 TY로 잘못 오타예요. 블랙 차광 테이프인데요. 이 보호필름에 있어서는 세 가지인데 블랙 차광이 있고 전자파 차단이 있고 발열 차단이 있습니다. 아까 폴리미드 필름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보면 되는 건데 이 회사는 블랙 차광 쪽에서의 일단 저가 스마트폰 쪽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일정 부분 사업의 성과가 나온 거죠. 전년도에.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건지 여부가 오래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전년도에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한인터텍이 제2회도야 올레드 쪽에서의 보호필름, 올레드 테이프 쪽에서의 성장, 그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오래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봐요. 올해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올해 뭐 회사에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올레드 사업 부분에서 전망 내놓은 것이 한 600억에서 500억 정도입니다. 그럼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신한인터텍하고 SK10PI의 이 필름 부분에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유지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오늘 종목 브리핑은 블랙박스와 올레드 관련된 장비 업체 하나, 그 다음에 필름 업체 2개를 분석 전망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